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아이는 바로 요 밑에서 설명을 할 거고요. 자, BG01은 보여드리는 용도로 일단 썼습니다. 아, 이렇게 쓰는 거예요 라고 초단순하게만 언급을 해 드렸고요. 자, 이제부터 여기에 백그라운드를 둘, 셋, 넷, 5개 정도를 일단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1, 2, 3, 4, 5라고 쓰시면 되고요. P로 설명해도 되긴 하겠지만 그냥 H3를 하나 담아서 첫 번째는 이미지 바로 반복이라고 쓰고, 자, 두 번째 거는 이미지 세로 반복, 그 다음에 반복 없음 이라고 표시를 해서 단순 반복의 형태만 먼저 보여드리고요. 하나씩 밀어야 되겠구나. 조금씩 하나씩 밀을게요. 자, 반복 없음에 이미지 크기부터 세팅하겠습니다. 이게 작은 게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서 이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로 반복과 세로 반복. 자, 하나 밀었습니다. 자, 네 번째 자리에다가는 이미지 크기 일단 변경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위치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 이후에 더 많이 만들 겁니다. 더 많이 만들 건데 우선은 이렇게만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BG01, 02, 03, 04, 05를 만들었지만 공통의 클래스 이름 하나 더 덧붙이겠습니다. 저는 BGI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더 붙여주도록 할게요. 그쵸? 자, 오른쪽 내용에 대해서 이제 또 진행을 해줘야겠죠. 자, 위에 거 피규어 때문에 요거는 마진용과 패딩용도 같이 붙여놓을게요. 자, 그럼 이제 BGI에 대해서 밑에 진행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BGI에 대해서는 가로 100은 너무 작으니까 한 150에 높이값 150 정도의 박스를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이미지 일단 지울게요. 싹 지우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통해서 네, BG01 없어요. 자, 없애고 그냥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더 1픽셀 솔리드 해서 테두리선 하나 주겠습니다. 점사 마진을 주도록 하고요. 자, 옆으로 그냥 나란히 갈게요. 플롯 레프트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이걸 감싸고 있는, 자, 얘네들을 감싸고 있는 부모 요소는 높이 값을 하나 가져줘야 될 것 같으니 저는 클래스에다가 클리어 픽스를 하나 써주면 처리가 되겠죠. 겸사 궁금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H2 같은 경우는 그럼 이 BGI의 형제인데 얘는 플롯을 사용하지 않나요?
결과 보시면 재미있게 H2 밑으로 내용이 다 담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사실 이 플롯이라고 하는 아이는 무조건 형제들을 다 쓸 필요는 없어요. 무조건 쓸 필요는 없고 플롯을 사용한 i의 이전 요소들은 해당하는 위치를 기준으로 그 밑으로 블럭을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지면서 내용이 처리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같이 인라인이면 좀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겸사, 자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플롯을 사용할 때 여기다가 플롯을 사용하면 해당 요소는 강제로 디스플레이 블럭으로 변환이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샘플링을 하나 보여드리고 진행할게요. 자, 여기 H2 밑에다가 제가 일부러 스팬 태그를 하나 쓰겠습니다. 임시로 스팬 요소를 만들어서 체크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클래스 이름을 샘플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요 스팬 태그는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쓰면 당연히 일단 보시는 것처럼 어딘가에 글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생각도 못한 곳에. 자, 이때 제가 클래스 샘플에다가 자, 그래도 순서는 맞춰야 되니까 위에 썼어요. 자, 클래스 샘플 자리에다가 저는 가로값 500픽셀에 높이값 300픽셀을 쓰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하나 만들어주고, 자, 너무 어렵구나. 77로. 그 다음에 보더 1픽셀 솔리드 샵 하나를 만들어 봅니다. 당연히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이러한 사이즈라는 것들은 먹질 않겠죠. 딱 글자 크기만큼만 색깔이 들어가고 테두리가 들어갈 거예요. 기껏해야 여러분이 원한다면 뭐 패딩 정도는 먹습니다. 인라인은 패딩 더 먹어요.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지만 얘나 마찬가지 옆으로 가 있습니다. 이때 자, 디스플레이 블럭부터 보여드릴게요. 디스플레이 블럭이라고 먼저 써서 어떻게 되나 먼저 확인을 해보면 사이즈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냥 들어가요. 이때 이 아이를 밑에다가 플롯 레프트라고 우선 써보고요. 플롯 레프트와 블럭을 같이 넣어봅니다. 결과는 샘플 옆으로 내용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제가 디스플레이 블럭을 지울게요. 자, 플롯만 살려줍니다. 플롯 레프트만 살려준 상태에서 결과를 다시 보면 변화가 없어요. 네. 딱히 디스플레이 블럭을 입력을 하지 않더라도 얘는 강제로 자, 없죠. 강제로 블럭 처리로 바뀝니다.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아도. 이 점을 알고 계시면 써먹기가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네, 플러스 사용하면 자동으로 인라인 요소는 블럭으로 바뀝니다. 물론 스팬은 인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블럭과 형태로 쓸 일은 없겠지만 네, 참고는 하셔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써드렸습니다. 샘플 CSS는 지우지 않을게요, 얘랑.
자, 그래서 이미지에다가 플롯 사용했고, 사이즈 주고, 마진 주고, 다 내용 썼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일단은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하나 쓸 건데요.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쌍따옴표 쓰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img를 통해서 아이콘에 들어있는 파일을 가져올 겁니다. 이 중에 어떤 파일을 가져오시든 사실은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낱개짜리의 이미지들 중에서 어떤 것도 관계없이 낱개짜리의 이미지들 중에서 하나를 담으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안 쓴 예로 할게요. 서클 다운이라고 하는 아이로 불러오고요. 자, 굉장히 큰 이미지이기 때문에 일단은 백그라운드 사이즈라고 하는 아이를 통해서 저는 일단 언급 안 하겠습니다. 자, 100%의 오토라고만 쓰겠습니다. 부연 설명은 이따 하도록 할게요. 자, 결과만 잘 나오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ABBR 이건 위에 있던 거니까 위에다 쓸게요. 어디 가야 되니? 여기군요. 자, 그럼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가 모두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재미있는 사실은 글자들은 이 위에 전혀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그대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게 말 그대로 백그라운드, 배경에 이미지가 들어가는 형태죠. 그리고 하나 더, 백그라운드 컬러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컬러가 뒤에 있어요? 이미지가 뒤에 있어요? 결과물 보시면 컬러가 뒤에 있고 이미지가 앞에 있죠. 네, 요거 보시라고요. 자, 백그라운드 컬러가 뒤에 가고요. 이미지가 앞에 옵니다. 요거 어디서 많이 보셨어요? 피그마 사용하실 때 이미지가 들어있고 이미지 들어있고 두 개 다 불러왔더니 배경 컬러가 뒤에 가 있고 이미지가 그 위에 올라갔던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개 다 사용하면 이미지가 앞에 온다. 자, 참고하시고 자, 내용 쓰겠습니다. 자, 클래스 bg 01부터 설명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 안에 들어간 이미지를 저는 100%라고 일부러 썼는데 사이즈 줄일 거예요. 여기서 제가 10%라고 줄일 겁니다. 10%라고 가로를 줄인 상태에서 결과를 확인하시면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는 모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자잘자잘하게 반복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패턴화 처리되는 거죠. 자,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무조건 일단 패턴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기본형이 무엇이다? 패턴 처리가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딱 하나만 보인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넘어가는 아이들은 지워주셔야겠죠. 그러니 백그라운드 이미지에 대한 리핏 반복 처리를 안 하실 거라면 non이라고 쓰셔야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더 반복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오잉. 자, 잠깐만요. bg 01 bg 01 아, 죄송합니다. 논이 아니라 반대로 썼네요. no 리핏이라 써야 되는데 없다가 아니라 반복하지 말아죠. 잘못 말했네요. 자, 그래서 no 리핏이라고 쓰면 여기 맨 왼쪽 상단에 제 마우스 커서 지금 가리킨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미지를 잘 줄여놔서 그렇죠.
그 다음에 자 클래스 bg02라고 하는 아이에다가는 자 가로로 반복해라 백그라운드 리핏을 자, 가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w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x좌표 y좌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x가 들어갑니다. 이때 뜨는 내용을 보시면 x 리핏이 아니라 repeat x라고 써있죠. 그래서 repeat x라고 쓰시면 x 방향으로 반복 처리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세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bg03이라고 하는 아이에다가는 백그라운드 마찬가지 리핏을 쓸 건데 이번엔 세로 방향으로 반복할 거니까 repeat 뭐라고 쓰면 될까요? y repeat y라고 사용하시면 세로로 반복하게 됩니다. 간단하죠?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no repeat, repeat x, repeat y 요 세 가지 기법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클래스 bg04라고 하는 아이에다가 내용을 보시면 이미지의 크기를 변경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미지 크기를 변경한다 라고 하는 것은 저 위에 한번 써놨습니다. 백그라운드 사이즈라고 해놓은 거죠. 앞전에 한번 샘플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두 개를 옵션을 줄 수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토를 주고 뒤에다가 내가 원하는 퍼센테이지를 또는 어떤 수치를 입력하면 해당하는 수치만큼 퍼센테이지는 자기 부모니까 bg04의 부모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크기를 이미지에 어떤 비율로 차지하겠다는 뜻이에요. CSS는 요 자기 자신의 크기를 기준으로 자기 자신의 크기에서 얼마만큼의 범위로 이미지를 채우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x는 그대로 있고 y 높이 값에 대해서는 절반 크기 정도로 채우겠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거 4개를 다 쓰는 게 아니라 난 하나만 쓰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백그라운드 리핏을 no repeat 사용하시면 하나만 사용하실 수 있겠죠. 이때 저는 이거 말고 저 위에 봤더니 이게 아니라 백그라운드 똑같은 사이즈인데 50%의 오토 같은 앞에 수치가 있고 뒤에가 오토로 되어 있는 아이가 있던데요. 위에 그렇게 제가 만들어 놨죠. 이 이야기는 가로 x 기준으로는 50% 위아래로는 아래로 오토로 줘라 라는 뜻으로 당연히 위아래 기준에서 절반이란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지금 가로 세로 사이즈가 똑같으니까 티가 안 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궁금하시다면 가로 세로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좀 더 크게 만들어 놓으시면 단번에 비교가 되겠죠. 이렇게. 자, 가로 기준에서 절반만큼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실 거고요. 다시 아까처럼 위에 걸 살려보시면 세로 기준의 절반이니까 보시는 것처럼 전체 크기에서 절반만큼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둘의 개념은 이렇고요. 이때 자, 참고하셔야 되는 건 이 x, y 중에서 y도 만약에 수치를 입력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x와 y를 왜곡시키는 효과가 당연히 나오겠죠. 이미지 태그와 똑같습니다. 개념 자체가. 그러면서 그럼 뒤에를 만약에 안 쓸 수 있나요? 안 쓸 수 있죠. 뒤에는 안 쓰면 오토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와 오토는 100% 똑같은 아이입니다. 그럼 앞에 거를 오토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렇게 안 하고 있긴 있죠.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되나요? 제대로 표현이 안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쓸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 브라우저만 그렇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럼 이제 하나를 더 만들어 볼 건데요. 자, 크기 변경에 대해서 그대로 설명을 쭉 하려고 했더니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 자, 5번을 잠깐 위치 변경이 아니라 이미지 크기 변경을 2로 할게요. 2 이렇게. 사실 공사하고 똑같이 쓸 거예요. 하지만 왠지 헷갈리시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제가 백그라운드 또 씁니다. repeat 반복하지 마세요라고. 자, 그러면서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입력을 할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contain이라고 써봅니다. 자, contain이라고 쓰면 이게 도대체 뭐냐면 이미지를 해당하는 요 내용 안에 박스 안에 전부 다 보이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 박스 안에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이미지 자체를 꽉 차게 다 보이게 정확하게는 만드는 기능인 거죠. 만약에 요게 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 좀 더 디테일하게 이해를 해보고 싶다란다면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그 BG로 만들어진 이미지 하나를 갖다 넣어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면 전 가로 이미지만 갖다 썼죠. 그래서 가로 이미지가 통으로 들어갔는데 잘리지 않고 딱 채워집니다. 그럼 이거를 컨테인이 아니라 다른 아이로 바꿔보겠습니다. 누구로? 커버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커버로 바꾸면 이름 그대로 완전히 꽉 채워지긴 지게 만드는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면 짠, 빈틈이 없죠. 요 차이. 백그라운드 사이즈라고 하는 아이에 컨테인이라고 하는 아이로 사용하시면 이미지를 모두 보이게 만드는 기능이고, 그 다음에 커버라고 하시면 이미지를 완전히 감싸게 란 뜻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 다음에 X 수치를 쓰고 오토를 쓰면 이거는 가로의 크기 기준으로 높이는 알아서 설정해라 라는 뜻이 되는 거고, 오토를 주고 Y 수치를 입력하면 바로 위에 있는 거 내용이 그대로이긴 하지만 무엇이 달라요? 세로 기준으로 가로의 크기는 자동으로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내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백그라운드 사이즈는요. 구형 브라우저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쓰실 때는 여기다가 어디까지 되는가 하나의 유주에다가 백그라운드 사이즈 이렇게 검색을 해서 직접 점검을 하셔야 돼요. 9 버전부터 되기 때문에 어지간한 아이들은 다 된다고 보시면 되기는 해요, 사실은. 하지만 정부와 관련된 일을 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 이전의 버전들 아직도 쓰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요. 겸사겸사 얘기하자면 백그라운드 이미지 중에서 리니어 그라디언트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너무 길게 썼나? 자, 리니어 그라디언트라고 하는 CSS 이 기능도 모두 다 먹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CSS 기능에서. 자, 참고하시고요. 9 버전까지 안 되죠? 심지어. 자, 그래서 이미지 크기에 대한 이야기, 자, 컨테인, 커버, 퍼센테이지에 대한 이야기를 겸사 같이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6번째 이미지 크기가 아니라 아까 이미지 위치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야 됐었죠. 클래스 bg06이라고 하는 아이에다가 자, 내용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이미지가 너무 작아서 어디에 들어갈지 조금 찾기 힘들 수 있으므로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20% 정도로 쓰겠습니다. 저는 뒤에 무조건 오토라고 쓰시라고 권장을 드려요. 안 써도 근데 오토는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자, 일단 이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한 번은 안 쓰겠습니다. 결과 보시면 자, 지금처럼 들어가 있고요. 반복은 안 할 겁니다. 그러니 백그라운드 리핏은 노 리핏. 항상 이미지, 사이즈, 리핏 이런 아이들은 거의 같이 간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포지션까지. 자, 지금 보실 아이가 백그라운드 포지션입니다. 자, 백그라운드 포지션의 기본은요, 0의 0입니다. 이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포지션,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0의 0은 말 그대로 00라는 얘기니까 어디를 기준으로 내가 만들고 있는 이 박스 자체를 기준으로 어디? 왼쪽 상단인 이곳에 배치하겠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살짝 떠 있는 거는 원래 있던 이미지보다 동그라미가 살짝 안으로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애초에 만든 이미지 파일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자, 그때 이 위치를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보시면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right. 그러면 오른쪽에 붙죠. 따로 언급 안 해도 위아래는 센터가 먹습니다. 그래서 뭐 공식적으로 얘기하자면 right center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right가 아니라 위아래 센터인데 나는 이거를 버텀으로 쓰면 안 되나요? 확인해 보죠. 오른쪽 하단으로 위치 이동됩니다. 먹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백그라운드 포지션이라고 하는 아이는 위치 값을 포지션이라고 쓰고요. X좌표에 대해서는 당연히
left라든가 또는 센터라든가 또는 right 같은 걸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y 좌표에서는 탑 또는 센터 또는 버텀을 쓸 수 있습니다. 이 자리는 당연히 x 좌표와 y 좌표를 쓰는 곳이겠죠. 하지만 이렇게 쓴 x 좌표와 y 좌표는 둘 모두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왜 그런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이 아이들이 많이 썼던 아이들이기는 해요. 하지만 자, 레프트, 센터, 라이트라는 이런 아이들을 용어로서 배치를 했을 때 정확하게 내가 어디에 들어가는가 라고 말을 하기에는 좀 애매하기도 하고요. 사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속도가 떨어지는 것.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둘은 이렇게 바꿔놔도 먹습니다. X좌표와 Y좌표를 순서를 바꿔놔도 이건 누가 봐도 위아래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좌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구분 없이 먹어요. 이것 때문에 개발자분들이 헷갈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수치를 명확하게 해놓지 않은 용어적인 개념으로 쓰니까 그닥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뭐랑 똑같은 거냐면 폰트의 굵기를 볼드, 라이트, 레귤러 이렇게 쓰는 개념하고 똑같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권장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똑같은 X좌표를 쓸 때 0부터 100% 개념으로 또 마찬가지 Y도 0부터 100%에 대한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0이 아니라 마이너스도 쓸 수 있습니다. 200%, 300%쓸 수 있습니다. 자, 개발하시는 분들이 명확하게 입력하고 쓸 수 있게끔 하자라는 뜻에서 퍼센테이지라는 개념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또는 픽셀도 쓸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리고 퍼센테이지나 픽셀이나 EM, REM, VW, VH 등 단위를 사용하자라고 쓴다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기까지 되셨다면 이제 단위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포지션 안 쓰는 거 말고 단위로 처음에 0과 0입니다. 이거는 뭐 퍼센테이지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죠. 오히려 0은 퍼센테이지를 안 쓰는 걸 권장드리죠. 결론은 위치가 왼쪽 상단입니다. 이때 저는 X좌표 오른쪽 끝에 배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X만 움직이면 되니까 여러분들은 X를 얼마만큼 움직이느냐 퍼센테이지만 할게요. 일단 100%라고 씁니다. 그럼 결과는 오른쪽 끝에 붙어 있습니다. Y좌표 움직여 볼게요. 중간쯤 가보게 해볼까요? 50%라고 쓰면
세로 좌표는 중간에 컴마 없습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Y좌표에 50%라고 쓰면 오른쪽 끝에 위아래 가운데에 배치가 됩니다. 정확하게 50%는 내용의 이미지를 기준으로 위와 아래 들어가는 양이 똑같이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100%라고 쓰면 맨 아래에 배치가 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다면은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해당 이 BG06에 들어가는 가로값은 현재 150픽셀이고요. 높이값은 300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를 제가 스틸을 한번 이렇게 줘볼까요? 백그라운드 포지션 주고요. 가로 150픽셀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위치 어디가 있을까요? 박스 가로값이 150이에요. 어디가 있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없습니다. 왜 없지? 혹시 모르니까 조금 줄여볼게요. 100이라고. 여기가 있죠? 이상하다. 자, 세로 Y값 변경해 보겠습니다. 전체 높이가 300이었습니다. 중간. 아까 50% 했더니 중간에 왔었죠? 그래서 똑같이 저도 중간에 오게 하기 위해서 픽셀로 바꿔볼게요. 절반이면 150이니까 150 픽셀이라고 쓰면 되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간에 온 것 같나요? 어떻게 보이나요? 중간보다 조금 더 내려와 있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의문점이 들으셔야 합니다.